네, 현재 시간 오후 2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 알아보고 오셨고요. 여러분들 종목 안에서의 뜨거운 감자는 저희 샵 2034 주식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 갖고 있는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혹은 사연 함께 보내주시고요. 그럼 오늘 앞서 예고한 대로 IT와 제약바이오, 코스닥의 봄바람 계속 이끌 수 있을지 단독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앞에서 상황실에서 네. 왜 제약바이오랑 또 반도체가 주목을 받는지 좀 점검을 해봤는데 네.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제각각 달랐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그 안에서 인기 검색 탑3를 각각 골라보긴 했는데 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차영주 수장님은 이 상승을 지속한 상승이라 보시는지 단기 과열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지금 저는 각각 세 종목에 대한 의견을 먼저 이제 사전에 질의를 받았는데 네. 받았을 때 느낌은 조금 과열된 면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술력이 좋고요. 정말 회사들이 중소기업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중소기업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거와 적합하기는 하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창출해내는 영업이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스토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스토리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우리의 어떤 기업들 그리고 국위를 선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의 지금 주가 수준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과열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과열된 것 같다. 예. 특히 오늘 저희가 꼽아드린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이 좀 그런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어떤 종목인지 하나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용 반도체, 앞서 뜨거운 감자에서도 거론을 했던 어보브 반도체 볼게요. 지금 상한가가 살짝 풀렸어요. 예, 거래제 부근이에요. 이제 풀렸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게 일단 매물이 과연 이걸 상한가를 못 들어주면 오늘 매물이 쏟아지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차트상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어보브 반도체의 현황을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백악관에 불려 들어가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라고 지시 아닌 지시를 받은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시장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라는 게 차량용 반도체라는 게 일반 반도체와 내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반도체 여러분들 PC 같은 경우 물에 젖거나 온도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경우는 없죠. 근데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물에 젖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온도가 영하 50도에서도 견뎌내야 되고 영상 50도에서 견뎌내야 됩니다. 동일 차종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구성은 좀 길죠. 더군다나 내구성이 길다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AS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비용의 증가입니다. 따라서 삼성이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안 만들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단에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가 만들어낼 경우에 상당히 고무적이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버브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아직은. 아니죠. 네. 그 부분을 쪽이죠. 보셔야 돼요. 네. 가정용 MCU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밥솥을 하면 밥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든지 네. 우리가 알람을 설정해 놓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게 이제 MCU인데 이런 정도는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이것도 물론 내구성이 깁니다. 네. 우리가 밥솥을 몇 년 쓰나요? 한 10년 10년 쓴다고 쓰죠. 보면 네. 꽤 오랫동안 이제 내구성을 우리가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는데 이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로 갈 가능성은 있고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로 나가겠다라는 비전을 선포한 것이지 현재 차량용 반도체 급하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기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 오너입니다. 그러면 어버브 반도체가 반도체를 만들었으니 씁시다라고 한다면 그 씁시다라고 하는 동안에 테스트를 얼마나 할까요? 그 기간에 비견될 정도로 테스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어버브 반도체에 관심은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지금 상한가의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규칙과 주목된다. 냉정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도.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보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새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보브 반도체는 MCU의 핵심은 NVM 자체 기술을 보유한 칩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가 지금 주로 가전 및 모바일 MCU 등에 주력한 그렇죠. 상황이고요. 예. 이제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로 엮이나 실제 실적으로 찍어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밥솥과 자동차는 다르죠. 네. 그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차윤 소장님은 지금 구간에서 어버브 반도체를 신규 매수한다거나 추가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네. 일단은 차익을 실현해야 될 시기가 온 거 아닐까 이야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또 IT 내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찾아봤을까요? DB 하이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샵 2034 주식콜센터에서도 이 종목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문의를 받아봤던 네. 종목인데 오늘은 또 DB 하이텍 6%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계속 가격을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네. 제가 봤을 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텐데 왜 주가는 좀 너무 이전에 많이 올라서였을까요? 그런 부담감들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에 횡보했던 것들이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담감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저렇게 이격도가 벌어지게 된다라면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격도는 이동평균선과 일봉의 어떤 거리를 나타내는 건데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그 이격은 좁혀진다라는 점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DB 하이텍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펠리스 업체죠. 펠리스는 자체적으로 설계서부터 주문 제작까지 가능한 소위 말해서 우리의 뭐 ODM 업체와 비슷하다. 이런 한국 콜마와 비슷한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은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가 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뭐 어떤 그 차량용이라고 제가 예를 들면 안 되죠. 어떤 맞춤형 고객 맞춤형 소량 다품종 그런 여러 가지 생산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소위 D램이라든지 랜드 플래시 같은 대량으로 범용적으로 쓰는 부분들이라면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반도체들을 DB 하이텍이 순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기술력이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가가 이제 처음으로 봉을 좀 세웠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재 지금 6만 원을 뚫어주는 게 저는 관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만 원을 뚫어주게 된다라면 새로운 가격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6만 원을 뚫어주지 못한다라면 다시 이 박스권에 갇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따라서 하이텍 같은 경우 6만 원을 뚫어주게 된다라면 다음 고점인 6만 5천 원까지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6만 원이 깨져서 5만 5천 원이 깨진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DB 하이텍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 중요한 건 6만 원을 뚫어내느냐 이것이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은 또 삼성전자의 투자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테스나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곧 투자 발표를 할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약 한 50조에 달하는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의 투자. 이것은 계속해서 바퀴가 돌아가야 되죠. 워렌 버핏이 싫어하는 형태입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기술이 개발되고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싫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와 별개로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테스나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러한 뭐 이미지 센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미지 센서라는 게 카메라마다 붙는데 현재 지금 휴대폰 같은 경우 저도 휴대폰을 바꾸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3개짜리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센서가 3개가 이상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소비를 함으로써 이미지 센서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는 부분들을 이런 것들은 카메라에 대한 모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앞으로 테스나 같은 경우는 규칙가 주목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부품주 중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테스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주가 수준이 한 8%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죠. 직전 고점을 향해서 뚫고 갈 만한 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스나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으로 목표 주가 6만 원, 손절가 5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또 어떤 종목이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시젠입니다. 네. 진단키트주들이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시젠은 또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장 급등하는 이유는요? 시젠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기기 업체인 세움메디칼도 지금 전일에 의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시젠을 바라볼 때 좀 어떤 관점에서 시젠을 바라보는 게 정확한가 저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주식이긴 합니다. 시젠이 진단키트, 뭐 말라리아라든지 다양한 진단키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계적인 비교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지금 현재 다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 700명대까지 제4차 팬데믹이 일어날 정도로 걱정스럽고 미국도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백신이 접종된 이후에도 과연 이 정도가 사용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CGN 같은 경우 이미 2020년에 어마무시한 영업이익을 땡겨왔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셀트리온과 높다라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고요. 당연히 그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그 진단키트를 빼고 영업이익률을 비교해야 되겠죠. 네. 그래야 기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CGN에 대한 고민들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지금 CGN 같은 경우도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서둘러 매도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로 편입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차트상 모양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어차피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진단키트에 대해서 CGN을 모르시는 분들도 없을 뿐더러 네.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다 감안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을 과거에처럼 움직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CGN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점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ST팜 체크해 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그 목요일에 기록했던 윗꼬리를 다 회복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사실 이런 네. 차트가 나타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장에도 장 초반에 10%의 급등을 보여줬다. ST팜의 주가 연일 상승의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ST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 같은 플로우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네. 차트상으로 보면 워낙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급등하는 ST팜에 대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일단 전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ST팜에 대해서 전전일 부분들을 전일에 양봉으로 다시 환원하게 했습니다만 오늘 윗꼬리에 달렸다는 게 여전히 불안하죠. 현재 지금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에 대한 가능성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글쎄 저는 이 ST팜을 이제 얘기를 듣고 뉴스를 뒤져봤는데 네. 어떤 백신을 위탁 생산하죠? 아직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mRNA 기술만 갖고 있는 거죠. 기술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백신을 만든다라는 것들이 아직 지금 이제 뭐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백신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전 세계에는 백신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러시아 백신, 인도 백신, 중국 백신들도 현재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는 접종이 시작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 2종류만 지금 현재 3종류까지 늘리겠다라는 부분들인데 그 백신이 사용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mRNA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것들의 백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백신을 아무 백신이나 맞지 못한다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 당국자의 어떤 당위성이라고 보여질까요? 어떤 뭐 러시아 백신이라든지 중국 백신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뭐 생각지조차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백신을 생산한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기존에 어마무시하게 지금 뭐 다른 나라는 30% 넘게 백신 접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틈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의 주가 상승은 조금 과열된 기미가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당연히 축하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했을 때는 조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지금 현재 15만 원까지는 좀 생각해 보셔도 되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오늘의 윗꼬리를 얼마만큼 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5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ST팜, mRNA라는 그 기술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목을 또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백신과 또 연관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차영주 순장님은 코스닥의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단기 과열이다라고 네. 의견 주시면서 오늘 인기 검색 5가지 종목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